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구워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천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는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은 제 몸뚱아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건융 10년 1745년 영조 21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환곡을 갚을 것을 증명한다.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 박의를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맞추고 뒤통수를 톡톡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 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매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내어 모자의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으로 옮겨야 한다. 고문진보, 당시 품휘를 깨알같이 베껴쓰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되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겹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선 군수가 서명하고 좌수와 별감이 증인으로서 서명함. 이에 관청의 하인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의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4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서른해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주므로 귀밑이 휘어지고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이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눈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니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귀밑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이지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자신들의 부에 걸맞는 신분을 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반의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은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박지원의 양반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